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거는 빌라나 아파트나 다 똑같은데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위층에서 이제 쿵쾅거리는 파동, 진동이 우리 바닥으로 전달이 되고, 그 바닥에 전달된 진동이 벽을 고스란히 타고 내려오는 구조예요. 층간소음의 플로우를 보면. 요거를 이제 기둥보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이야기 Y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방음입니다. 집에 있다 보면 이제 외부 소음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비단 도로에 있는 차, 오토바이 소리뿐만 아니라 기찻길 옆에 있는 기차 소리라든지, 아니면 대로변 주변에 가면 방음벽 같은 거 세워 있는 거 있잖아요. 도로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부의 소리가 내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부터 좀 봐야 돼요. 결국 이게 소리는 파동이고, 이 파동이 계속 공기라는 이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공기가 흐르는 구조에서는 소리가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갈수록 이제 파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우리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외부의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외부의 공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외부의 소리를 내부에서 좀 안 들리게 하려면 그 공기의 소리를 막아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공기가 많이 들어오냐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역시 창문일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에 주로 있는 플라스틱 이중창을 이제 가장 창의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플라스틱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내외부의 공기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면이, 겨울에 보면 이중창 중에 그 중간에 있는 창 쪽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창을 보면 되게 뿌옇게 김이 서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리가 서려 있는 거. 그게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안쪽에 이제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 가운데 부분에서 만나다 보니까 가운데 창에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창은 태생적으로 내외부에 공기가 섞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외부의 소리가 내부에 잘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바로 입증이 되는데, 그럼 이 창을 바꾸는 게 사실 제일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창으로 바꿔야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시스템 창을 설치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특히 대로변에 있는 집이나 앞에 기찻길, 아니면 뭐 한 왕복 4차선만 돼도 시끄럽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 창을 쓰시는 게 되게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이 시스템 창 중에서도 성능이 물론 다 제각각입니다. 이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계급을 창 프레임에 압착을 시키는 딱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가 서로 안 섞이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보면 플라스틱 이중창보다 시스템 창의 기밀 성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시스템 창은 기밀의 정도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플라스틱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뭐 0.7에서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창이 그런 성능상의 면보다 기밀의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워낙 이제 시험 성적서라는 게 통제된 환경에서 어떤 테스트 값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시스템 창호가 전시되어 있는 곳을 가면 영업사원이 이제 제대로 좀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꼭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밀폐된 통 같은데 이제 자사의 시스템 창호를 시공을 해놓고 그 안에 스피커를 틀어놔요. 그러면 그 안에서 스피커가 소리가 얼마 들리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기밀성과 연관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스피커 소리가 외부에서 전혀 안 들려요. 그 말인즉슨 내부와 외부의 공기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풀어서 정리를 하면, 기밀이 좋은 집은 외부의 소리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방음이 잘 되는 집이고 단열도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밀성을 높이는 게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단 창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이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집안의 통로가 되게 많아요. 집안에 뚫어놓은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야 되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배관,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 뭐 이런 것들마다 그 개구부가 다 있는데, 그 개구부 주변을 기밀 테이프로 아주 잘 마감을 해줘야지만
창문뿐만 아니라 나머지에서도 기밀 성능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데 기밀을 잘 잡으면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단독주택 같은 데서 벌레가 안 들어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다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기밀성이 그럼 좋은 집이냐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블로우도어 테스트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계급을 다 막고 내외부의 압력차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외부와 내부의 기압을 50파스칼 정도로 차이가 나게 한 다음에 외부의 공기가 내부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거 테스트할 때 이제 연기 같은 거 피우면 어디서 이제 바람이 슉슉 들어오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면 불합격,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블로우도어 테스트를 한번 창호 설치하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웃을 잘못 만난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고 살아야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거는 빌라나 아파트나 다 똑같은데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위층에서 이제 쿵쾅거리는 파동, 진동이 우리 바닥으로 전달이 되고, 그 바닥에 전달된 진동이 벽을 고스란히 타고 내려오는 구조예요. 층간소음의 플로우를 보면. 요거를 이제 기둥보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이제 내력벽 방식을 취하고 있고 기둥보 시스템을 차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제 요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바닥에 뭔가 뭐 슬라브를 두껍게 한다든지 바닥에 뭘 자꾸 깐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바닥만 더 두꺼워져서 소리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 바닥이 두꺼워지면 층고가 또 낮아지고 그 층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리고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둥보 방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내력벽 방식의 바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둥보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잡을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시공을 결국 이제 건축할 때 설계 단계에서 매우 잘 잡고 그 설계 단계 설계처럼 설계 디테일이 시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골조 공사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층간소음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단열재를 먼저 깔고 기폭 콘크리트라는 액체를 깔다 보니까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그 조인트 부분에 위에 있는 기폭 콘크리트 액이 스며들어서 이제 바닥에까지 시멘트가 닿는 경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사람이 밟고 다니는 구조이다 보니까 중간에 단열재가 없이 기폭 콘크리트와 바닥면이 만나게 되면 진동이 그대로 계속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나 공사 좀 했다라고 방귀뀌는 이제 현장 소장님들이 하는 방식은 밑에 바닥에 단열재를 깔아놓고 그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매를 청테이프 같은 걸로 메꿔서 거기에 액체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테이프로 이음매를 만드는 방식도 사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버틴다는 증명이 안 돼 있고 충분히 세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바닥뿐만이 아니라 이제 벽을 통해서도 진동이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탁 치면 벽으로 진동이 움직이고, 그래서 벽 쪽에도 사실 완충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는 단열재가 이음매 없이 깔리고 벽 쪽에는 측면 완충제를 일부분 대줘서 그 위에 이제 기폭 콘크리트 같은 액체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일명 이제 뜸바닥 구조라고 하는데, 이 뜸바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단열재 깔고 옆에 측면 완충제를 설치한 다음에 바닥을 이제 PE 필름이라고 현장에서 하는데, 이 PE 필름 같은 걸로 한번 바닥을 쫙 깔아서 기폭 콘크리트 액체와 바닥의 단열재가 서로 아예 안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요 액체가 바닥면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사이에 단열재들이 다 소음에 대한 완충, 진동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층간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현장에서 사실 이거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이렇게 하라고 하죠. 하라고 하는데 작업자들이 그거 밟고 다닌다, 어차피 찢어진다, 그거 꼭 해야 되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조금 더 이제 현실에 여기 안 맞는 시공법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역전해서 뭐 맨 처음에 기포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그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랜드팀에 문의 주시면 어떻게 그거를 좀 소거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빌라나 옛날 공동주택 같은 데서도 층간소음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애면 이상한 특허받은 뭐 층간소음 완충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정석대로만 시공을 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 많은 거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싸게 종교에서 좀 벗어나셔서 돈은 요런 데 투자해야 된다 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방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시스템 창호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실 집안에서 돈 쓸 때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인테리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것보다 이중창을 시스템 창호로 바꾸시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창호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닥 레이어가 어떻게 되고 그 바닥 레이어로 인해서 조그만한 디테일로 인해서 우리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꼭 요 빌라나 상가주택 시공하실 분들에게, 시공을 앞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